안녕하세요. 법률로 마음을 치유합니다. 개인위생 파산 16년 경력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윤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개인위생 여러가지 중요한 사항 중에 유튜브 댓글에 여러분이 최근에 남겨주셨던 부분이거든요. 개인위생과 전세자금 대출, 여기 관련해서 여러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질문의 주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법무사님, 개인위생을 제가 신청해야 될 상황이 되었는데 제가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도 받아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같이 해결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을 여러분께서 주셔서 오늘은 개인회생과 전세자금 대출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회생과 전세자금 대출의 관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의 종류를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신용대출을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냐면,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에서 받으실 때 그냥 신용대출을 받으시는 경우는 흔치 않으시고, 주택금융공사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서 보증서를 받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죠. 이것을 그냥 일반 신용대출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은행에서는 보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담보대출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 신용대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세자금 대출인데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면서 질권이라는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 크게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담보를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종류를 두 가지로 우선 나누어 봤고요. 그럼 이 두 가지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차이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 첫 번째로 일반 신용대출로 받으신 전세자금 대출은 개인회생에 포함을 해서 진행하시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개인회생 채권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은행에서 그냥 일반 신용대출을 받으신 것, 카드 대금을 내가 연체하셔서 그거를 개인회생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집어넣은 경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법원에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는 그 금액 안에서 이 전세자금 대출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자도 내실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서 내가 3년 동안 변제를 잘 해서 면책을 받게 되면 이 전세자금 대출도 같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해결이 다 되는 대출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담보가 설정되어서 나온 전세자금 대출은 별채권입니다. 제가 별채권 개념은 지난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내가 집을 살 때 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담보대출을 받은 것, 이걸 별채권이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내가 질권이라든가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담보를 잡아주고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별채권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내가 신청하더라도 이 별채권에 해당되는 전세자금 대출은 별도로 이자를 내셔야 돼요.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셨던 그분들 질문의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개인회생으로 어떤 경우에는 해결이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되는 경우는 담보권이 없이 일반 신용대출로 나온 전세자금 대출은 개인회생에 포함돼서 해결이 다 되시는 거고요. 담보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이 나온 전세자금 대출은 개인회생으로 해결이 안 되고 내가 별도로 이자를 계속 납부해 주셔야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 대출 종류에 따라서 주의할 점이 다르세요. 첫 번째로 일반 신용대출로 나와 있는 전세자금 대출에 주의할 점 뭐가 있냐면, 내가 개인회생에 포함시켜서 다 해결은 돼요. 너무 좋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것을 다 재산으로 잡으라고 하십니다. 3년 동안 본인께서 돈을 잘 변제금을 납부하셔서 면책을 받게 되면 그 전세자금 대출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다 내 돈이 돼버립니다. 집을 이사 갈 때 집주인이 은행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다 주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대출받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전세 보증금을 다 내 돈처럼 받아서 이사를 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재산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미리 내 재산으로 다 잡아서 청산가치를 산정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가치, 재산가치가 높아지니까 한 달에 법원에 내게 되는 변제금이 아주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제금을 3년 동안 납부해 나가는 것이 변제금이 너무 커서 부담스러운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아주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담보권을 설정해주고 받은 전세자금 대출에 주의할 점, 이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별채권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변제금과 별도로 이자를 내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별채권은 개인회생 절차와 별도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별채권 질권을 행사해서 당연히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대출 기간이 만기가 된 이후에 만기 연장을 안 해줄 수도 있고 중간에 질권을 행사해서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런 권리들을 그 은행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아주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처해 계신데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계시다고 하면 사전에 대출이 나와 있는 그 은행과 협의를 반드시 해보시고 내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이 전세자금 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지 만기가 됐을 때 대출 연장을 받으실 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 개인회생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좀 복잡하실 수 있어요. 이 개념들도 좀 낯서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글들도 보면 잘못 설명하고 있는 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셨는데도 궁금하고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시면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주셔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제 홈페이지 요로.co.kr에 자세하게 본인 사항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려서 자세한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궁금해하시고 하는 사람들을 잘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